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둔촌주공 전세 규제 초비상. 하지만 국가가 그냥 내버려 둘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기사는 집 그냥 난리라는 거냐, 입주 앞둔 둔촌주공 아비규환이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전세대출 규제가 지속된다면 둔촌주공은 실제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계약금이 20%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잔금을 못 치를 경우에는 무려 2억 6천만 원의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안을 함께 짚어보면서 오늘도 부동산 투자 통찰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사는 한국경제 오세성 기자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 제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그러니까 하나은행을 뺀 나머지 모든 5대 은행이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 자금 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해요. 특히나 전세입자 전세 대출 받는 당일에 그 보증금으로 일반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이행관계라고 하는데 둔촌주공을 일반 분양받은 사람이 전세입자를 데리고 와서 분양대금 완납을 전세자금 받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하겠다라는 거예요. 분양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받더라도 일단은 내가 먼저 돈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시간 차이가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개인이 당장 1, 2천만 원 융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둔촌주공 분양대금이 10억 정도를 갑자기 구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둔촌주공 전용 84 분양가가 약 13억이고요. 계약금의 20%니까 2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3년 동안은 전세를 줄 수 있게 되었고요. 일단은 전세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대출이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수분양자는 최소 5억 정도의 자금은 추가로 조달을 해야 합니다. 이제 입주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대출을 막는다 너무하다라는 게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12,032세대, 그러니까 단군 이래 최대 아파트 물량이라고 해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세대가 입주하는 입주장이 펼쳐진다는 건데 기사 기준으로는 전세 매물이 1,600건이었는데 대본을 작성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2,500건까지 쌓여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과거의 둔촌주공은 요런 모습이었어요. 이 5층짜리의 아파트가 둔촌동 한 동 규모로 되게 크게 지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허름했던 아파트가 이제는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 동의 끝에서 끝까지 움직이는 것만 해도 충분히 운동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런닝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한 바퀴만 돌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내에서도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세 차익이 좀 많이 나누어질 것 같네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참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동산은 정말 잔금을 치르고 등기 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진짜 내가 딱 누워서 내 집 옮길 때까지는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도 수십 차례 깨질 수 있는 게 부동산 거래거든요. 올림픽파크 포레온만 해도 그랬죠. 기껏 분양을 받았더니 실거주 의무가 생겨서 잔금 치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분양 미달이 나와서 무순위 청약까지 나왔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둔촌주공가 편의를 봐줘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그 덕분에 3년 동안은 전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3년의 시간은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겨우겨우 어떻게 한숨 돌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올해 8월 말부터 은행권에서 갭투자 수요를 잡기 위해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 배경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인터뷰가 좀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법안을 바꾼다거나 시행령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장들 다 모아놓고 야, 너희들 이렇게 좀 해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늘 자본주의의 왕은 은행이다 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은행에서도 당국의 눈치는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제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하필 타이밍이 안 좋게 이복현 금감원장이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욕을 본인이 이제 먹게 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송구스럽다라고 사과도 했죠. 금감원장이 또 기강을 잡으려고 은행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둔촌주공 사태를 비롯해서 이런 전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금감원장이 다 두드려 맞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런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호애락이 진짜 정말 심장을 막 들었다 놨다 막 그렇게 하게 되니까 말이죠. 이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기준 분양가만 13억이에요. 13억. 그리고 현재 시세기 24억입니다. 어쨌든 잔금만 치르게 되면은 내가 이 아파트를 팔았을 때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전세가 안 맞춰져서 계약을 포기해야 된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10%만 날리면 되지만 심지어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20%란 말이죠. 계약금 2억 6천만 원을 날리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13억에서 14억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둔촌주공 분양자들은 정말 심장이 벌벌벌벌 떨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큰 거래가 은행의 규제나 금감원장의 한마디로 인해서 한 개인이 10억에 넘는 손해를 끼친다면은 그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 확인한 걸로는 지금 현재 전세가 2,500개 정도 쌓여 있어요. 무려 입주 물량이 20%가 전세로 남아 있는데 전세 대출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은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릴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전세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은 수분양자는 어떻게든 자기 자력으로 분양금을 5억 정도로 추가로 마련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5천만 원 만들기도 힘든데 5억을 무슨 수로 만들어요? 일반 개인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정말 영끌해서 2억 3억 계약금 20%를 만들어 넣었는데 심지어 5억까지 더 만들라니 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1금융권에서 이제 전세 대출을 규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12월 달에는 뭔가 변칙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파생 상품이 생기지 않을까, 약간 일종의 전세 브릿지론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뭐 공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뉴스에 날지 안 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1월 27일부터 입주가 시작되거든요. 입주 기간을 통상 3개월 정도로 잡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1월, 2월 말까지는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여기까지 조사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원래 금융권이라는 게 11월, 12월에는 슬슬 움츠리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연말에 이제 실적 정산도 해야 되고 성과금 잔치도 해야 되고 휴가도 떠나야 되니까 말이죠. 실제로 미국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도 12월에는 이제 실적들이 일어나지 않고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월에는 뭘 해야 되냐? 내년도 실적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대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2025년도에 실적을 얼마큼 쌓을 것이냐인데요. 그 실적에서 가장 크게 차지할 것이 뭐냐? 바로 둔촌주공입니다. 둔촌주공에서 12,000세대가 대출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시중은행에서는 이런 12월에는 대출 해주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2월 달에 대출이 안 되고 이런 전세 규제가 계속 있다고 해도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불안한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내년 1분기에 분명 다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어쨌든 금감원장도 물러나는 모양새고 사과도 했으니까요. 결국엔 정상적인 방향으로 큰 무리 없이 12월에 이제 전세 규제가 완화를 예고를 하면서 1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될 것 같아요. 다만 그 사이에 이 한 달 동안 얼마나 애가 탈까요? 막 크리스마스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걸 작성 기준으로는 하나은행이나 SC제일은행 그리고 이제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규제가 없다고 해요. 그래도 여러분 금리가 꽤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제 예상인데 어쨌든 1월에서 2월쯤에 대출을 받는다면은 충분히 좋은 조건의 대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금리의 대출을 받거나 변칙적인 파생 상품에 막 서둘러서 가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은행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낚시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돈이 들어가 있는 건 여러분들 돈이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제 의견은 참고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책임져 드릴 수는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큰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둔촌주공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둔촌동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일명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동구 둔촌동에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시세가 2구 타입, 그러니까 10평 미만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가 5억대예요. 이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3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7억대로 나와 있고, 이게 공급이 1150세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은 대부분 이렇게 작은 타입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평수는 기존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84 타입 기준으로만 봤을 때 대략 12억에서 13억으로 형성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호갱노노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9평 기준으로 24억
4억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등기만 치면 10억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정 안 되면 뭐 1월, 2월 달에 가서도 정 안 되면 어쨌든 투자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나눠 먹는 방법이라도 써야 되겠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암암리에 투자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하지 말자. 자, 용어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용어는 실거주 의무인데요.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에 적용이 되는 건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에 따라서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직접 거주를 해야 되는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뭐 7억 정도의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3억의 시세 차익이 낮잖아요. 이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투기 세력으로 보겠다. 이렇게 왜냐면 그냥 3억이 공짜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1년 1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는데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적발되면 LH에서 강제 매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전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정말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이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근데 이렇게 비싼 아파트는 실제로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인데요. 부동산 학개론을 보면은 하향식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가장 좋은 주거는 가장 부자들이 살면은 이 부자들이 언젠가는 다른 좋은 주거로 옮겨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계층이 이 부자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 또 그 아래에 있는, 결국에는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아주 좋았지만 지금은 노후화된 그 집에서 이제 지나게 되는 이런 하향식 주거 이동이 된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향식 하향식이 적용되는 것은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아니면 그보다 못한 지방이냐, 그렇게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무리를 좀 해볼 건데요. 이번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공부하면서 와, 이 아파트가 정말 매력적인 아파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전혀 안 했을 때에는 뭐 둔촌주공? 그게 뭐야? 어디에 있는 거야? 뭐 저기 강동에 있다고? 너무 먼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강동이라고 해도 이 송파구랑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이런 판교나 경기도 가평, 그런 남양주, 더 넘어서 강원도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아쉬운 게 있다면 공항이 멀다 정도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둔촌주공에 사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타운인 강남으로 가기도 편하고, 캠핑이나 이제 자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경기도의 숲으로 떠나시기도 되게 좋을 거고, 바다 보고 싶다? 강남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나 일반 분양으로 2구 타입, 3구 타입이 아주 많은 물량이 나와 있는데, 2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그 다음에 3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2평에서 13평 정도 되는데, 뭐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신혼부부가 지내기에 너무너무 좋거든요. 심지어 신축이니까 더 좋죠. 이런 3구 타입 같은 경우에 전세가 4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저는 3구 타입이 4억이다?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예전에 방배동에 있는 되게 좀 교통이 안 좋은 곳에 살았는데, 거기가 5평, 6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 3억 2천이었어요. 근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12평, 13평 정도 되는데 전세가 4억이란 말이죠. 진짜 타이밍만 맞다면 정말 제가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분양가가 7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시세는 지금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못 사요. 그나마 지금 3년 전세를 살아볼 수 있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여기 2구 타입, 3구 타입에 3년 동안 전세 들어가서 사는 거 주거적으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사 갈 수 있다면 저는 여기 이사 가서 제가 이거 전세에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네요. 지금 제가 인천에 있지만 가능하다면 강동으로, 이 둔촌주공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습니다. 만일 전세 사태로 인해서 수분양자들의 계약 취소가 속출된다면 여러분 한 가구당 계약금 2억만 잡아도, 그리고 현재 나온 매물을 2,000개만 잡고 계산해도 피해 규모가 무려 4천억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피해 규모를 당국에서 못 본 척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사안에 대해서 꼭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이 여러분 부동산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그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바로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꼭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긴 영상 함께 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매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